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어떠셨나요? 혹시 요즘 논란이 된 과학생 회비와 MT 장기자랑에 관한 안내는 들으셨나요?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신입생에게 반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자랑과 과학생 회비 납부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선진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학생, 신입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고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학군단에서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는 대학 3, 4학년 때 기초적인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취업이 보장되는 우수한 장교 양성 제도입니다. 자기 발전은 물론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학군단 063-270-36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간성이 되고자 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 5,000원과 일반 기념품, 일반 기념품 1+1 충전식 손난로 중에서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7일 목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사회재난 항목에 추가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동아리 홍보 부스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길을 걷는 학우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착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면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내려 많은 학우들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개인이 직접 구매한 마스크도 있었지만 동아리 홍보 부스 기간에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준 마스크인 경우 마스크에서 나오는 비닐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아 캠퍼스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끼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 접견 금지, 보증금 10억 원, 자택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원 및 수행비서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승인하였지만 동시에 경호원 등을 통해 재판 및 사건과 관계된 인사들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가사도우미 2명과 접촉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한다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행보를 걷는지, 보석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 전 어제로 돌아가 학우 여러분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어제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1000년 전 삼국시대는 잘 아는데 100년 전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100년 전 어제부터 현재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온 선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역사의식이 있는 전북대 대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3월 11일 어제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하하와 송민호의 쏘아 듣고 오셨습니다. 분주했던 동아리 모집 기간을 잘 보냈으니 이번 주부터는 어제 방송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앞으로의 방송 진행에 관해 설명해드렸죠. 첫 번째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여섯 번째 방송 주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송에서는 4.19 혁명, 5.16 쿠데타 등을 주제로 방송하려 합니다. 4.19 혁명으로 부정한 지도자가 물러나고 어느 정도 민주적인 지도자 선출이 가능해질 법한 상황에서 들고 일어난 군 세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한 이들이 반대자를 어떻게 탄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송에서는 유신,
독재 정치의 인권 탄압에 관해 다룰 예정인데요. 아직도 그때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모습과 같이 평생 집권을 꿈꾸고 자기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손에 총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시민의 삶을 망가뜨려 놓았는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몇 분의 선배와 그들이 겪은 고통에 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8번째 방송에서는 6월 민주항쟁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화 1987 다들 보셨나요? 방송 주제는 6월 민주항쟁이지만 전두환 집권 시기, 목숨 걸고 지켜내려 한 민주주의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영화 1987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과 6월 항쟁 당시의 상황, 6월 항쟁 3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과 아직 남아있는 독재 세력에 부역질한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9번째 방송에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 학우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남과 북은 왜 갈라졌으며 왜 총칼을 겨누고 있고 현재까지 두 나라로 살아가는 이유와 분단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번째 그 이후의 방송 계획에 관해서는 8번째 방송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송 주제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정한 이유는 그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가깝지만 너무 멀어진 근현대사를 깊게 알아보고 현재를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방송 주제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족대표 33인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노래는 한강희와 개코의 당신의 밤입니다. 나의 쓸쓸함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주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대표 33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족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학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말 들어보셨나요? 1919년 3월 1일 경술국치 10년이 가까워진 때 서울 탑골공원과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진 독립선언서 일부입니다. 얼마 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와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전체 내용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100년 전 전국을 뒤덮었던 만세의 메아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럼 독립선언서가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독립선언서는 원래 독립청원서로 작성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립을 청원한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최린이 선언서 형식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독립선언서가 되었습니다. 독립청원서, 독립요청서의 형태였다면 자존심이 상할 뻔했네요. 독립선언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로 유명한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하고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독립운동가께서 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공약 3장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에는 천도교 대표 15명, 기독교 대표 16명, 불교 대표 2명이 서명하였습니다. 또 2만 천여장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과 탑골공원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올까요? 유재석과 도끼의 처럼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방금 독립선언서 내용을 같이 읽어봤죠?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네, 다시 읽어보고 계속 말해보아도 정말 명문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읽어내려가는 시민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족대표 33인에 관해서 역사적 논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독립선언서를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린 2명의 민족대표가 있었죠. 바로 최남선, 한용운입니다. 최남선은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감시를 피하고자 한 일본인의 안방에서 3주 만에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 그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기소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목숨 걸고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왜 30년 후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변절자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이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1919년 3월 1일 태화관으로 가봐야 합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약속한 오후 2시가 될 무렵 민족대표 33인 중 손병희는 최린에게 한 지시를 내리는데요. 음식점 주인을 시켜서 조선총독부에 전화 걸어서 신고해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죠.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전체가 체포되었겠죠. 이 과정에서 최남선은 친일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남선은 도쿄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학도병 지원을 권하는 강연을 할 정도로 친일 행적을 지속해오다가 이후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록되었습니다. 그럼 한용운 독립운동가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같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최남선과는 다르게 한용운 시인, 독립운동가는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에 빛나는 독립운동가이십니다. 한용운은 약속한 2시 정각이 되자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체포될 상황에 대비해서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민족대표 33인에게 행동강령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를 대지 마라. 사식을 먹지 마라. 보석을 요구하지 마라.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이후에도 마음이 약해진 일부 민족대표들을 경책하셨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 이후에도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립대합 건립운동, 물산 장려운동 등 수많은 민족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의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지난주 방송 퀴즈 문제는 한국 근현대사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정답은 한국 근현대사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3부분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퀴즈입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방송국 협찬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이후 친일의 길로 돌아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변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박명수와 딘딘의 독도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어제. 두 번째 방송 주제는 3.1운동과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민족대표 33인 중 2명, 최남선과 한용운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민족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평가를 받은 사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 있었던 퀴즈에 대한 답변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1일, 어제 두 번째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제작의 이희성, 기술의 정창수,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김태영이었습니다. 마지막 들을 곡은 양세형과 BY의 만세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해. 복종 혹은 죽음.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 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우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